바르셀로나가 우승 못한 건 팬으로서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바르셀로나가 잡음이 너무 많았어.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탄력받으면서부터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연승해서 리그 재개 이후로는 그러면서 우승을 확정 지은 거고, 리그 재개하는 시점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더 유리했잖아. 근데 바르셀로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 뭐 아르투르 피아니치 이적 그것도 있고, 뭐 메시 재계약 문제도 있고, 여기에 뭐 그리즈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하나로 뭉친다는 느낌이 약했거든. 세티엔 감독이 뭐 최근 인터뷰 보니까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레알이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못한 거지.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잘하는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단 감독이 대단한 거죠.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해축구액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TV, PP라이브에서도 VOD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6경기 예상했는데 4경기 맞췄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50% 이상 맞췄으면 제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저보다 더 많이 맞추신 분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렌시아 레가네스 경기 있잖아요. 레가네스 승리를 맞추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영준님, 이분에게 푸마 라리가 5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중률이 54.8%예요. 아예 그냥 50%까지 낮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38라운드 어려운 6경기를 뽑아봤습니다. 라리가 38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시죠. 라리가 37라운드가 끝나면서 우승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3년 만에 우승하면서 통산 34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4팀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는 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파 리그는 누가 나갈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유로파 리그 진출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팀이 지금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17위 셀타비고와 18위 레가네스가 잔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결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경기는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놓고 다투는 팀, 생존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셀타비고, 레가네스, 요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경기들은 굉장히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38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라고 생각하는 경기는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대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그 재개 이후에 정말로 좋죠. 현재 17경기 무패입니다. 11승 6무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리그 재개 이후로는 10경기 무패고 10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주앙 펠리스는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가운데 디에고 코스타, 알바로 모라타, 마르코스 요렌테가 전방 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공격력이 향상된 모습이고요. 야니 카라스코와 앙헬 코레어를 앞세운 좌우 측면 공격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37라운드 세비야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입니다. 결과로 보면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은 리그 재개 이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폼이 좋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순위가 계속 내려오더니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결승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소시에다드는 6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죠. 유로파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상에 의한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야누자이, 엘루스톤도, 이아라멘디, 요온 바우티스타를 비롯해서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세비야전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나마 위안거리는 공격 쪽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윌리엔 주제, 이사크, 오야르사발, 포르투,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시에다드가 전반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최근 양팀은 4차례 대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면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기세가 너무 좋다. 그리고 홈에서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를 제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에스파뇰과 셀타비고가 대결을 펼칩니다. 에스파뇰 이미 강등당했습니다. 우레이 안녕.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잔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루페테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죠. 그런데 8연패를 당했어요.
공수가 그만큼 불안하고 이미 강등당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만 공격은 여전히 날카롭죠. 누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스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8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총 14골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부상이나 징계를 못 나온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공격력에서 앞서면서 에스파뇰을 제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레가네스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입니다. 레가네스 잔류하기 위해서는 승점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37라운드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예요. 하필 38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습니다. 레가네스의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죠. 물론 주축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주축 선수들을 또 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역시 전력에서의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레가네스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라나다와 빌바오가 만났습니다. 그라나다 최근 정말 무서워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인데 그 1패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전도 전반전 말고 후반전만 보면은 누가 레알 마드리드야?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라나다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솔다도도 그렇고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마치스, 푸에르타스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10위 안에 순위를 거두면은 클럽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긴 한데 유로파리그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라리가 9위이긴 하지만은 6위 소시에다드하고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그라나다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빌바오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37라운드 레가네스전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라울 가라시아가 열심히 골을 넣지만은 다른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역시 동기부여에서 강하고 최근 흐름이 좋은 그라나다가 승리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음 경기는 레반테와 헤타페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왜 뽑았느냐? 헤타페가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을까? 헤타페가 정말로 전반기를 잘 보냈잖아요. 하지만 리그 재개 이후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헤타페는 굉장히 많이 뛰면서 거칠게 플레이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팀인데 선수들의 기동력, 활동량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좀 드러났어요. 결국은 헤타페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6위 소시에다드하고는 승점 1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로파 고지가 눈앞에 있거든요. 유로파 리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레반테가 굉장히 끈끈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 입장에서는 난적을 만났어요. 결국은 레반테하고 헤타페는 굉장히 치열한 대결을 펼치겠지만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대결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세가 좋죠. 16경기 무패입니다. 물론 16경기 무패라고 해서 승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7승 9무니까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여전히 떨어집니다. 37라운드에서도 소시에다드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것은 최전방 활약이 약하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상대가 발렌시아예요. 승점 절실합니다. 왜? 유럽 대항전 나가야 되잖아요.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어렵죠. 37라운드 에스파뇰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흐름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준 것. 역시 이강인은 선발로 썼어야지. 이래서 2순위인 거 아니에요. 여하튼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세비야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도 부담스럽거든요. 세비야가 홈에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하고의 유로파리그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생각해서 이 경기도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 생각했을 때 세비야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번 시즌 마지막 우측 승부 예측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8월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벤트는 아직 한 번이 더 남아있겠죠? 제가 38라운드 6경기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 6경기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푸마 라리가 5볼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디에서 참여를 하느냐? 오늘의 축구 유튜브 오셔서 댓글로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8월에 돌아올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